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이런 요건으로 해서 사퇴의 불씨를 지금 거세게 당기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공감 섞인 발언을 했다가 급 취소를 하고 입장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장동혁 대표는 이거 대통령 탄핵감이다. 요새는 뭐 그냥 뭐 웬만하면 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씩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렇게 무능한 대변인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 잘못해놓고 기사가 막 퍼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추미애나 이런 정치인들은 이런 주장을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해요. 네. 윤석열 정부 때도 김명수 물러나라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원래 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물러나라는 주장을 당에서는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중립을 지키고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그런 특히 삼권 분립을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면 안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결과적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 다 지켜줬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면서 이게 와 난리 났다 하면서 어제 막 언론이 뒤집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니까 아차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도 내가 말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언론이 오보냈다. 너네가 잘못 이해했다. 오독했다. 이렇게 언론을 공격하고 속기록까지 막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 대변인 하나 무능한 사람 앉혀가지고 온 언론을 다 막 오보내는 언론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대통령실 내부에 이런 당에서 나오는 대법원장 교체, 탄핵 이런 요구에 공감하는 정서가 있다면 네. 이건 단순히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나서서 삼권 분립을 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참고 조금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원래 뭐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어느 정부나요. 정권이 직접 나서서 법원장 임기나 재판부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상식이고 우리 사회에 공유된 합의인데 네. 어제 강유정 대변인 발언으로 그게 깨진 거거든요. 네. 뭐 뒤늦게 수습은 뭐 했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그게 네. 수습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동수 그럼 이거 대통령의 의중을 들킨 것이 아닌가? 아니 이제 일단은 수습을 잘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의회에서나 혹은 뭐 정부의 어떤 일원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의사 표시하는 것은 장채곤 말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거기에 실려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크게 이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습을 했다고 보고, 근데 이제 뭐 역사상 최악의 대변인이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땐 MB 때 박근혜 정부 때였나요? 이명박 정부 때는 윤창중 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박대. 박대인가요? 네. 그분은 근데 대변인 역할을 하기 전에 그분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사고 치고 날아가서 대변인의 순방까지 어떤 가서. 능력을 검증할 시간이 어. 없었고 그분은 네. 미국 순방까지 가가지고 뭐 이제 교포 20대 여성의 네. 뭐 이렇게 호텔로 들어오라고 했다가 뭐 이래저래 빨개 벗고 그분도 팬티 바람에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저는 이분이 쓴 저서가 또 만취한 권력. 네. 그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어. 아, 그 자서전인가요? 말대로. 여기. 뭐로 주고 뭐로 받았네. 근데 아무튼 네. 역사상 최악의 대변인은 이제 그 분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원칙적으로 어찌됐건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어쨌든 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 다만 지금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네. 대해서 본인들이 너무나 많은 빌미와 명분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본인이 이제 물러날지 말지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내놔야 돼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누구죠? 지기현 판사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죠. 이대로 방치하고 있죠. 본인 스스로가 선거 때 개입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된 설명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직위원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해버리면 어떡하지? 당연히 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을 내놔라 사법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할까봐 무죄 선고가 안 되는 방향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내란 특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기현 총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건 민주당이 좀 대단히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을 사퇴하라는데 대법원장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네. 이런 표현을 반대로 썼다고 해봅시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당연히 입법, 행정, 사법부는 분리되어 있고 우리 헌법에서도 독립되어 있다는 개념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 헌법의 130개 조문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립이라고 표현된 글자가 딱 2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66조 대통령의 역할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라는 네.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법원의 역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굳이 독립이라는 것을 2번 썼는데 그 독립 2번 쓴 독립이 법관과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실이 이렇게 사퇴하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직위원 판사라든지 조희대 대법원 원장이 무슨 잘못을 했죠?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였다가 심리가 들어왔으니까 조금 빠르더라도 심리를 해가지고 파기환송한 거고 직위원 판사는 한 번도 재판부에서 심리해본 적 없었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건데 이건 그냥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해서 이 사람들 탄핵하겠다라는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어찌 사법부의 불신과 이어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국민들을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평가라고 우리가 이어질 수 있겠는가? 이걸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죄가 나올까봐 특별재판부 만들겠다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죠. 예. 그건 몰라요. 근데 무죄가 나오면 우리가 그 결과를 존중해야 되고 존중하지 않으면 또 항소로 다투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많은 법조 전문가들이 직권남용죄는 인정될지 몰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게 형사적으로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지금 민주당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내란죄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주당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셈이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법정에서 다투는 거지. 재판부 자체에 내란이라는 이름을 박아 넣으면 이건 내란을 확정짓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3심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했던 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 감싸고 있던 민주당입니다. 2심 유죄 나와도 3심 유죄 아니면 우리는 무죄다라고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놓고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무죄 나오면 안 되니까 내란이라는 걸 확정지어서 우리가 재판부 이름에까지 박아 넣겠다? 이거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재판까지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럴 거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대법원장도 하고 예. 대통령도 하고 다 해라. 처럼 다 하면 되지 뭘 그걸 따로따로 나눠서 하느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을 한다는 건 무죄가 나올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무죄가 나올까 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사법부 신뢰가 지금 형해화 됐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어떤 판단을 존중해라? 이것이 삼권 분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대선 개입을 했잖아요. 네. 대선 개입을 해가지고 본인들 이거 지금 5월 14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증언도 나왔는데 조희대, 한덕수, 정상면 검찰총장 그다음에 그 김충식까지 사인 회동해가지고 네. 자기가 이재명 날려버리겠다 이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녹취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희대 스스로가 지금 일단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발언들을 한 것들이 지금 녹취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 직위원 재판부가 어쨌든 기행을 했고 수백만 원대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았고 그 이해관계자와 술 먹고 술 얻어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대법원에서 조사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아무런 발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믿어달라.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법관이 지금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2명. 12명, 14명입니까? 네.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몇 분 계셨죠? 그 뭐 헌재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뭐 대법관 숫자랑은 무관한데 그 헌재 재판관들을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 분 한 분 뭐 고향 따지고 학력 따지고 다 동의가 안 그러면서 돼요. 그러면 맞아요. 예,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은 8대 0이 나오면서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재판부 법을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좌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돼? 정치권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가 불신되고 있다. 네. 국민들이 평가를 안 좋게 하고 있다. 그 평가를 누가 내린 건데요? 누가 내리는 그걸 건지. 지금 민주당이 내리고 있잖아요. 사법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사법부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불신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평가하는데요? 아무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민주당만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 대통령한테 빠르게 유죄치지 파기환송이라는 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재판은 멈춰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공범들의 재판에서 대법원장이 만약에 유죄를 때려버리면 퇴위 후에 임기 후에 대통령한테도 결코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겠죠. 그 포석을 아마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뭐 고향이나 출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한다. 네. 이걸 조희대가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면 안 되죠. 자기 부인한테 했거나 뭐 누구한테 했거나 근데 이런 얘기들이 밖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신뢰의 흥결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인 회동 이거 대단히 부적절하죠. 한덕수, 정상명 검찰총장. 정상명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랑 누구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결혼할 때 사회봤던 주례봤던 분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사인 회동하는 것도 나오면 안 되죠. 자기들끼리 만났어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지기현 재판장 자체가 네. 지난번에 어찌됐건 70년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않았었던 나를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체포적부심에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한동훈 대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그 나머지도 이제부터는 모두를 다 시간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아니다. 다시 날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버렸고 재판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왜 윤석열한테만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이 거기에 신뢰가 올라오면 대법원이 안 돼요. 처리하겠다라는 건 전 지극히 그냥 일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니 633이라는 공직선거법 재판 처리 원칙을 이미 어겼어요. 이미 한참 그 시간을 도과했다고요.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봅시다. 김문기 씨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백현동도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다단계 용도 변경해 준 게 아니라 본인이 한 거예요. 애초부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거고 지기현 판사도 구속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날이냐 때냐를 한번 처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번 심리를 해보니까 밤 11시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았다가 다다음날 새벽 1시 다시 돌려받으면 시간으로 따지니까 26시간인데 날로 따지면 72시간이니까 50시간의 차이가 나니 불리하면 피고인의 이익대로 하는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네. 이걸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처음으로 그렇게 심리를 해본 거고 다시 돌아간 그 이유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으니까 본안 소송에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한번 심리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본 거고 바로 잡아본 겁니다. 지기현 판사가 뭐 특별하게 내란 세력과 동조해서나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누명 씌우고 막 프레임 씌워가지고 너는 내란 세력과 동조한 사람이니까 넌 물러나야 돼라고 하는 그래서 형사사법 틀을 다시 바꾼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호라고 좀 봐요. 그리고 자꾸 그 지기현 판사의 뭐 룸사롱 향은 접대니 뭐니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그냥 남자 셋이 정면 보고 이렇게 찍고 있는 사진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가 부적절한 접대 향응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대놓고 인증샷을 찍습니까? 룸사롱 전문 정당인 민주당에서 이때까지 나왔던 룸사롱 접대 폭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면 전문 거기 정당인가요? 그 군산의 뭐 신영대 의원 이런 사람들이 업자들한테 네. 뭐 룸사롱에서 향 받았다 폭로 터지고 막 했잖아요. 네. 그건 실제 그런 룸에서 제가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접객원
여성들과 막 노래 부르고 놀고 있는 거를 누가 몰래 찍은 사진, 영상 이런 게 폭로가 됐고 예. 지금 존경하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도 룸사롱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들이 사진 찍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어요. 그분도 멀쩡하게 국회의원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있잖아요. 룸사롱이나 뭐 이런 장소에 들어갔다 문제다 하면 법무부 장관부터 떼야죠. 그런데 뭐 어떤 막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부적절하게 뭔가 향응을 받고 있는 사진도 아니고 남자 셋이서 카메라 정면 보고 이렇게 인증샷 찍은 거 하나만 공개하면서 이거는 부적절한 자리고 향응이다 할 거면 향응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추정한다라고 되는 하면 장소 증언이 나왔죠. 그거는 한 사람의 증언만 한 듣고 사람이. 어떻게 유죄가 확정이 됩니까? 그럼 아예 들어갔다 나온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훨씬 더 부적절한 장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들어갔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새천년 NHK에서 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명의 여자를 25년 옆에 전 끼고 옆에 봤다 하느라 임수경 의원이 들어간 줄도 몰랐다 한 분이 지금 총리잖아요, 이 정부에. 이제 재판 관련돼서 어쨌든 이렇게 정도 문제가 됐으면은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조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사를 일단은 지시를 한 것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왜 발표 안 하죠?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도 의혹이 있고 한 사람의 주장이 있고 그 주장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냥 진짜 사진만 찍고 나온 거다. 왜 발표를 못 하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의 향응을 받았던 그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제정신 아닌 사람이 향응 접대받기 전에 인증샷을 찍습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요즘 많이 늘어나지 않나? 새천년 NHK 출신들이 지금 다 고위직 가 있잖아요. 저 김민석 총리한테 대정부 질의에서 누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총리님 옛날에 NH 가기 전에 인증샷 찍으셨냐고.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법부를 향을 흔드는 받았다는 거예요. 건 팩트 체크가 안 됐고 일방 아직- 주장이죠. 그냥 그거는. 주장인 거고. 네. 근데 그 구속 취소한 결정과 왜 갑자기 룸사롱 뭐 갖다 쳐도 그 룸사롱 갔다고 하는 얘기가 왜 아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룸사롱 관계 이해관계자라니까요. 이해관계자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나 이제 이런 자, 게 일방적인 주장인 거잖아요. 향을 받았다는 건 의혹인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본인도 지금 부정하고 있고 그 왜 둘 결부지어가지고 사퇴를 하라거나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안 되겠다라고 딴 쪽으로 튀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속 취소 결정이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룸사롱 간 거 아니냐, 이해관계자한테 향응 받은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옳지 않아요. 재판부를 그냥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짜 국회의원들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향응 받고 이해관계 받고 정과 있는 사람들 정치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그리고 지금 어찌 약간 그런 스탠스로 지금 계속 가시는 거예요? 뭐 무슨 스탠스? 무슨 스탠스? 지금 약간 내가 저기 앉았어야 되나? 어? 지금 약간 느낌이 약간 붙어서 합당하는 거예요, 뭐야? 아니 나는 뭘 조일의 합당해. 대법원- 하는 거야, 뭐야? 조일의 이거 분위기 이상해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지기현 판사가 그 날이냐 때냐를 아무리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적절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633 원칙에 입각해서 너무 늦어졌으니까 대통령이 돼서 재판을 여는 건 부담일 수 있으니 그리고 김문기 사진을 제가 공개한 사람인데 당연히 유죄받아야 할 대통령 유죄를 안 받고 계속 있었으니까 파기환송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굳이 뭐 진영이 달라서 세력이 달라서 그건 아닙니다. 예. 이게 빛이 이상해 오늘. 이게 이제 저희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인데 판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판사들도 문제가 많아. 나는 사법부가 완전 무결한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적절하게 항의하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지 판사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것까지 좌표 찍어서 털기 시작하면 네. 그래. 정치 권력이나 팬덤에 쫄아서 네.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너네도 좀 정신 차리고 적절하게 판결을 국민 정서에 맞게 내리도록 해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판사 한 사람의 일탈로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보완 장치 등을 정치권에서 막 주장하는 거는 저는 다 옳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식은 좀 도를 넘었다. 물론 국민의힘도 이상한 판결 내린 판사들 막 욕하고 합니다. 뭐 정치 판사 아니냐 뭐냐 막 하지만 이게 이 좌표 찍기나 사생활 털기나 이런 것들이 수위를 넘게 되면 판사들이 다 겁먹고 쫄아가지고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 얘기를 한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게
국회에서 어떤 수기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선출 권력이라 할 수 있고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적 권한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3권이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 가운데 이게 입법기관의 이 세 개의 다리가 균등한 크기로 딱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제대로 나라가 설 수 있는데 입법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잖아요. 그쪽을 더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발언, 뉘앙스의 발언이 있어서 이게 좀 많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권 분립 훼손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네. 그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 자체가 저는 대법원에서 이것을 굉장히 뭐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시기도 그렇고 네. 그걸 했던 과정도 이틀 만에 이게 심의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대법원도 넘어간 지 36일 만에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사건 배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죠. 근데 이틀 만에 이걸 심리해가지고 그냥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안도 선거법과 관련된 건데 김문기 씨 얘기했는데 상대적으로 알았냐 몰랐냐. 제 이기인 총장 잘 알거든요. 근데 또 다른 변에서는 모르기도 해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예. 그런 이런 아주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이 선거법에 아예 규정되도록 아예 공직선거법에 나갈 수도 없도록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오히려 상권 분립을 거꾸로 훼손한 거다 이렇게 보고 그 중에 예를 들면 정부 부처로부터 압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도 대단히 상대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예 후보로 나올 수조차 없는 그런 판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거꾸로 저는 사법의 정치화가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 부분 지금 이재명기를 지나면서 약간의 과도기를 지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조희대가 문제가 아니라 2심에서 무죄 준 그 판사를 국민의힘이 지지고 볶고도 모자랄 판에 진짜 생판 듣도 보도 못한 법조계가 경악할 만한 판단을 해놓고 그 예를 들면 그 2심 재판부가 싸놓은 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대법관들이 치운 거예요. 그 치운 사람 보고 뭐라 하면 안 되지. 아이. 그렇게 따지면 서로의 입장 차이가 끝이 없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이 파기환송 해가지고 왜 이렇게 자업자득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게 판사의 한계야. 이게 공범과의 연관성, 공범과의 친밀성 내지는 그 일면식 같은 것들도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단지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의 영역이 아니라 제가 공개했던 그 사진을 두고 저 사진 조작했습니다. 전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 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문기 씨의 영상이 공개된 것 아니에요. 골프까지 쳤다고. 그건 정확하게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받은 거고 4단계 용도 변경도 뭐 상대적으로 내가 인식해서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로부터 한 번도 압박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네. 전임 정부에서 공문을 통해서 그거는 귀시에서 재량껏 결정하십시오라고 명이 적혀 있는 공문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거 대통령 전임 정부 때문에 압박받아가지고 용도 변경했다. 이건 명백하게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 아니라 행위의 영역이라서 그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받은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강유정 대변인실이 맨 처음에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라고 밝힌 게 맞아요. 그래서 약간 해석의 논란이 있기는 해요. 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본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속기록을 수정하는 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변인실이- 없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에요. 네. 대통령 기록물은 함부로 수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말실수라든지 의도를 품은 명백한 의도의 발언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대통령실의 입이고 대통령실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 기록이 무조건 오롯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임의적으로 수정한 다음에 대통령실이 기자들한테 배포했다가 다시 한번 걷어들이는 이런 장면은 어쨌든 역사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끔 계속 바꾼다라는 그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좀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동 지금 속기록을 아니 수정했다는 아까 그런 이제 제가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정을 하고 다시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실수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어찌 됐건 지금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쨌든 신뢰가 형해화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우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게 회부됐던 사건 보면 평균 심리 기간이 거의 1000일 가까이였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사건 딱 3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것도 유죄 판결로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을 만한 왜 기존의 것과 왜 모든 게 다 달라지지? 직위원도 70년간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최초로 왜 이 윤석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하지? 말을 지금 30번째 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 지금 우리 죽겠어 똑같은 지금. 거예요, 똑같은 졸려. 거. 반박.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친형 강제 위반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했을 때 심리 딱 한 번 했어요. 왜 그거는 무죄 받았으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적인 밑쪽에서 하셔야죠. 아, 그 무슨 소리야 그게? 그 두 개의 잣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면 그러니까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게 딱 본질인데. 한 번 심리하고 완전 속전속결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그거는 문제 제기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아니 무죄를 받기 심리 위해서 짧게 하고 최선을 유죄 다하는 취지 것이고. 파기환송하니까 이거 다시 이건 문제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루어져 있는 재판부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여기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본인들이 이제 이유가 철회한 있다. 거죠. 네, 근데 본인들이 마음에 안 철회했습니다. 들어도 네. 대법원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최종심입니다. 그 대법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진짜 그 삼권 분립의 기본 틀도 존중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좀 그래 걸렸어요. 뭐 의견 분분할 수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특검 전담 재판부와 최혜병 특검 전담 재판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그 당내 의원들은 또 아유 조금 너무 나갔다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특정 사안마다 전부 다 특별한 아니면 전담 재판부를 다 둬야 되면은 여당이 힘들어. 그래서 이게 아니, 그게 근데 또 옳은 저는 것인지 이제 내란 궁금했어요.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김건희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네. 뭐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지난할 거예요. 그리고 판사 추천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기존의 특검에 대한 어떤 신뢰도 깎여 나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기까지 다 버릴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법관도 그렇고 이 직위원 재판부도 그렇고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신뢰를 그 신뢰를 다시, 민주당한테만 잃었다니까. 만들지 이거에 우리한테는 대해서 그 신뢰를 좀 잃은 적이 없어. 그 신뢰를 민주당한테만 잃었다니까요.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 네.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웬만한 논란을 해봐라. 해도 짜증을 잘 안 내는데 이 대법원 흔들기는 진짜 너무 수준 낮은 논란이라서 이게 짜증나요. 정권 잡고 의회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사법부까지 자기들 아도 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도 논란을 나도 다 이게 싹쓸이한다. 논란의 대상인가? 이게 정치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거 히틀러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이 히틀러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마 근데 이동학 최고의 속마음은 다를 거예요. 근데 아니 왜 여당이니까. 신뢰를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걸 존중할 수 있나? 근데 만약 무죄 나오면 아, 근데 진짜 직위원 판사가- 개혁신당에서는 존중합니다. 딱 아니 이렇게 미쳤어. 나옵니까? 안 되죠. 아니 뭐 만약에 제도 틀 안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의 제기해야죠. 근데 직위원 판사가 12월 달까지 재판 끝낸다고 공언을 했고 그럼 믿고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추미애 네. 의원도 그렇고 대법원장 사퇴하라거나 전담 재판부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좀 강성적인 발언들, 극렬한 발언들을 한 그 기저에는 본인들의 선거운동 포석이 좀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의도라면 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라면 그만두시라. 재판은 아주 차가운 머리와 차가운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 해야 되는 게 이야기는 맞다. 계속 해봤자 평행선이에요. 근데 이제 정무적으로는 이게 민주당에게 득될 이슈는 아니에요. 여당이 지금 나서서 사법부 흔들기 하는 게 대선 전에도 이제 민주당이 사법부 흔들기를 엄청 하다가 민주당의 브레인인 김영진 의원 등이 이거 판사 때리기 하면은 대선에 안 좋다고 해서 한번 싹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정권 잡고 너네 하는 짓이 결국에는 이 법원에 깽판 치는 거냐라는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짜증은 나지만
이렇게 사법부를 때려주고 무슨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설치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야당한테 불리한 이슈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네. 명분을 주는 거다. 오히려 정무적으로는 야당한테 호재가 되죠. 이게 지방선거 네. 앞두고 근데 사법부 흔들기가 이거는 나오면. 또 다른 포석들도 있는 게 이제 어찌됐건 국민들이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 네.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1000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급하고 막 이런데 이 대법원 사람들은 지금 느긋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국민 서비스를 좀 더 올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대법관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4명은 된대요. 최근에 네. 일절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4명은 증언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뭔 근거로 갑자기 왜 4명이지? 그것도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것도 뭔 근거로? 모순인 게요. 네. 이건 다름 아닌 이 모순점을 누가 지적했느냐? 네. 윤 전 대통령 탄핵한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지적했는데 예. 대법관 늘리자면서 민주당이 동시에 4심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최종심. 네. 이게 무슨 모순이냐. 국민들한테 법률 서비스 시간 줄이겠다고 대법관 늘리자는 건데 대법관 늘려놓고 재판을 한 번 더 하게 만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데 너네 지금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말을 국민의힘에서 한 게 아니라 그 탄핵 판결을 이끌어낸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심제는 얘기 나오다가 들어갔고 대법관을 늘리고 싶은 속내는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편 그 민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출신 좌파 판사들이 쫙 깔아서 대법원을 그냥 먹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아니 이제 대법원 말 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4심제가 얘기 나왔었던 거는 네.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를 헌재에서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그 과정에서 나왔었던 거고 예.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힘을 잃었고 이제 끝난 얘기고 4심제로 가자는 건 이미 이제 힘을 잃은 얘기예요. 근데 대법관 증언을 통해서 여러 그 안에 어떤 팀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 1000일씩 걸리고 있는 이 지점을 좀 더 빠르게 좀 대법원에서 어쨌든 법률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데서 제가 이게 다른 포석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건 실제로 사법 개혁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포석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이 사안 가지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오래 갖고 왔는데 요 질문 하나 해서 하고 좀 마무리를 이거 좀 해볼까요? 지겨워요. 솔직히 말하면. 노잼이야, 노잼. 그러니까 요거는 자꾸 제가 동학영 얘기에 반박해서 좀 그런데 네. 1000일이 걸리는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 게 아니라 1, 2심은 사실심이고 대법원심은 법률심이에요. 적체가 일어나는 건 1, 2심이고 법률심에서 적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팩트 체크는 정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대법관 증언만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적체가 해소되느냐? 법조계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증언만 하면 사람들이 1, 2심에서 유죄받은 사람들이 대법관 올라가면 나의 판단도 분명히 번복될 수 있겠지 하고 더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처럼 중간 항소 법원을 같이 만든다거나 아니면 상고를 무조건적으로 못하게 하는 상고 선별제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다른 제도도 같이 병행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대법관 증언만 하면은 이건 더 뭔가 적체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탄희 의원이 막 그 대법관 48명을 늘리겠다는 법안 발의했었어요. 지난 21대 국회 때. 네.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이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취지가 상당히 불순하다라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가 없는 정권에서 대법관 증언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좀 더 명확하고 세밀한 설계가 될 것이지 명확하게 의도가 있는 정권에서 하는 것은 오해를 받기 좀 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로 네. 1심, 2심이 문제면 이 얘기만 하다 개혁신당에서 끝나겠는데. 예. 1심, 2심의 법률 서비스가 더 좋아지도록 예. 개혁 법안 내시면 되겠네요. 우리 법안 내요. 네. 법 서명을 안 해줘서 그렇지. 아니 깽판 민주당이 이거 닥치면서 좀 개혁신당을 공감대를 평소에 좀 존중도 얹어가고. 안 해주고 뭐야, 소수당이라고 개혁 지금 맨날 통합하는 느낌이야. 야지만 놓으면서 뭐 안 되면 개혁신당 보고 대안 가져오래. 여당이라서 그래. 그 대안을 가져오라 할 거면 개혁신당을 평소에 존중해 주든가. 물론 법 몇 번 아니었어. 이동학 최고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네. 이동학 최고는 존중해 주죠. 근데 제가 말하는 대상은 이동학 최고 뒤에 있는 민주당 주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 뒤에 있나요? 평소에 개혁신당을 무슨
완전 의석 적다고 개무시하고 하더니 지들이 깽판은 다 치고 뭐 안 되면 그럼 너네가 대안 가져와. 대안 가져오면 들어주지도 않고 논의도 안 해주면서. 서명도 안 해주면서. 어. 어떤 걸 가져왔죠? 서명. 나한테 가져와봐요. 나한테. 여기 가져가봐야 나한테 서명할 가져오란 권한이 말이야. 없는데. 알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아까 동학이 형한테 화내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예. 주류한테 화내는 그래, 거예요. 동학이 예. 형 그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나는. 나도 알아. 나도 다 절에 봤다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래, 있습니다. 과거에 나 다 절에 자기 봤어. 만든단 알아. 말이에요. 좀 전에 댓글 보니까 지금 지나가가지고 아이디를 지금 못 봤는데 동학이 형 공천 받아야지. 아주 애처롭게. 언제까지 영종도 저는 앞바다에 공천이 빠져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경선입니다. 경선. 잘 되시기를 네, 바래요. 됩니다, 어쨌든 됩니다. 예, 3년 생각하는 방향대로. 조희정님 슈퍼챗 5,000원 감사합니다. 네. 아리아 최님 20달러, 20 캐나다 달러. 장애차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총각님 1만 원. 성난 시민 빠지지 저자 않는. 이기인 든든합니다. 린카님도 아마 아까 보내주셨어요. 네. 5만 원. 진짜 네. 웃긴다.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패널 인증제 한다고 하잖아요. 네. 동학이 형 보고 이동학 미인증 패널이다. 민주당에서 인증 못 받는다. 이 정도 하면 인증 이 정도 받지 해도 않을까요? 인증 못 받아? 아 인증 받지. 인증 패널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눈빛이 흔들렸어. 이 정도 해도 인증 못 받아? 이러면서. 하원기가 좀 위험하고 하원기가 민증 하원기 가능성이 위험하지. 높고 예. 네. 동학이 형은 인증 패널입니다. 여러분. 방송 많이 하시는데 인증 패널 명단에는 안 들어가시죠? 저희 아직 그 인증 여부를 아직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당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니, 어제 게 나왔잖아. 아니라 어제. 네. 동학이 형 기사를 보시면 네. 당직에 거론이 됐지만 제가 고사했다? 나는 당직 맡을 때가 아니라고 입장을 다 밝힌 게 있습니다. 아, 지금은 동생한테 관심도 갖고 좀 야, 찾아보세요. 미- 미슐랭 여행하셔야 돼가지고 지금은 네, 당직 저는 맡을. 와인 마시느라 바쁩니다. 아, 네. 언제가 그럼 때가 되겠습니까? 아니 뭐 저는 최고위원을 했는데 네. 제가 뭐 당직 욕심이 있겠어요. 그보다 다음에 전대에 더 다시 높은 나오면 걸로? 몰라지. 예. 그쵸. 더 높은 전대에 거. 다시 나오면 모를까? 그쵸. 다음 전대에는 나와야죠. 그때는 네. 아니에요. 총선 전 전대 무슨 말하나? 한동훈 나올 때 나와야죠. 그때는 뭐 통일교 개입 논란 이런 거 없겠죠? 아유 트리플 스코어로 발려놓고 통일교 핑계 대고 싶어? 18%. 18%. 통일교 지금 핑계 대고 싶냐고. 유사람님이 서로 당이 다른데 이렇게 안 싸우고 웃으며 정치 얘기할 수 있는 거 좋다. 그러시네요. 네, 잘 나가면은 잡는 거야. 보통 우리가 보이는 데서 막 우리 싸우다가 작가가 예. 좋은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맞아요. 다양한 얘기 공존할 수 있게. 저도 제가 정치를 막 할 때는 그 장해찬 최고님 되게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대화하니까 또 사람이 너무 아, 좋은 그때는 거예요. 아, 이게 여당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보직을 또 지금 혹시 하나. 제가 극단적으로 보이시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네. 정치판에서 네. 약간 한 발 뒤로 가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되게 사람이 보드라워. 그렇죠. 지금도 엄청 네. 보드라워요. 네. 이게 울그락 푸르락 한 것만 보다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아니, 근데 좋네요. 또 역시 이렇게- 정치가 사람을 베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주류 여당이 되고 하면 네. 우리 동학이 형이 했던 것처럼 또 제가 했던 것처럼 누군가 앞에서 파이팅 있게 몸빵을 해줘야 돼요. 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뭔 말인지 아는데 네. 다 난 합리적이야, 나는 개혁적이고 나는 내 손에 뭐 하나 안 묻힐 거야 하면 그 당과 국정 운영이 안 돼요. 네. 누구는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깔고 위에서 또 뭐 이게 선비처럼 고고하게 합리적인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네. 역할 분담이 다 필요한 거라서. 아, 그렇죠. 조희정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여러분이 많이 후원도 보내주시고 지금 1,300분 정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저희가 아주 길게 한 가지 사안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되게 티키타카가 오갔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삼권 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다.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메시지 했습니다. 좋아. 메시지가 즉각적으로 막 나오고 있죠. 이게 3당의 역할이 이런 것 같아요. 막 메시지를 빨리빨리 내고 입장 표명해주고 이런 것들. 아, 무슨 얘기 해볼까요? 지금 지지율 얘기가 있고 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장동혁 대표 이야기가 있고 이런데 뭐가 더 재밌을까? 지지율이 보니까 민주당이 조금 떨어졌어요. 0.3% 떨어지고. 이게
그게 큰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등락은 계속 있죠. 그리고 그 미국과 관련돼서 이제 국민들을 모셔왔는데 네. 여전히 이제 상무장관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네.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출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네. 되는 것인데 여전히 이제 외교에 대한 부분이 아마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내란 전담 재판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도층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뭐 그 이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평가하기에는 지금 1.5%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 좀 너무 좀 소폭이어가지고 크게 뭐 큰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여전히 국민들을 보고 또 강원도도 가가지고 국민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청년들과의 또 대화도 남겨놓고 있는데 네. 예, 그런 지점들 계속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지지율은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대 양당의 대결 속에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4.4% 그리고 2.6% 지지율로 좀 부진한 상황인데 그래도 개혁신당이 1% 정도는 좀 오른 거죠? 오늘 방송 핵심 4%가? 요거 아닌가요? 요거? 4%가 넘었다는 거. 조국혁신당보다 지금 2배 정도 좀 높은 아까 것이 나오고 리얼미터 있는데. 그 노표를 보면 예.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숫자가 음. 우리보다 안 된다라는 거. 그러네요. 제3당 중에서도 네. 아니, 아, 발군의 어떤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근데 사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 성범죄 뉴스밖에 안 나와서 엄청 떨어져야 되는데 네. 기존에 워낙 바닥이어서 더 떨어질 게 별로 없는 거고 개혁신당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를까 생각해 보면 제가 뉴스를 쭉 보니까 네. 그 최근에 뭐 공보팀 확립되고 기사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대다수의 모든 뉴스가 이준석 의원 겸 대표 한 사람한테만 몰려 있어요. 근데 네. 뭐 의석수가 적고 하지만 좀 더 기사를 써주든 안 써주든 예를 들면 천하람 의원, 이주영 의원이 본인들이 맡은 상임위 정책 외에도 중앙 정치와 관련된 논평들을 예. 페이스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최고위원들이나 대변인들은 좀 미안하지만 존재감이 너무 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의원들과 네. 또 이긴 사무총장도 이제 원내 정당 사무총장이면은 되게 고위직이 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보다 발언권이 더 세요. 음.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논평들 네. 지금 뭐 페북에서 기자가 몇 개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이게 모든 게 이준석 의원을 통해서만 개혁신당 뉴스가 나오다 보니 네. 아무래도 조금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스피커들이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컨설턴트네. 네. 컨설턴트야. 총장님 그러면 다양한 스피커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뭐 방송할 수 있게 좀 네, 해주셔야겠네요. 언론 환경을 뭐 탓하거나 뭐 그럴 네. 이유도 없고요. 그럴 네. 수도 없고요. 어쨌든 패널 인증제 같은 거 하나 하십니까? 아니요, 워낙 이준석 대표라는 분은 방송에서 본인의 기조와 다른 말을 해도 그냥 약간 방치하는 사람이라서 뭐 기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예. 최고위원도 그렇고 지금 방송 나가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천하람 대표와 이주영 의원도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뭐 이준석 대표만큼은 아니겠지만 각자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지지율 잠시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 계좌 후원 슈퍼챗 그리고 여의도몰에서 아주 질 좋고 정성껏 준비된 상품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게 방송 만드는 제작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그리고 여기 우연님. 슈퍼챗 들어왔어요. 우와 우연님 여야 슈퍼챗. 모두 해당되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정책들을 밀어붙일 때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49%의 국민들 말고 51%의 국민들 뜻도 그런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긴 총남이 화이팅. 10만 원. 10만 원. 야, 세게 야. 우연님은 유명하세요. 진짜 어디 가는 곳마다 맞아요, 후원. 맞아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홍TV도 좀 와주십시오. 저희가 이동학 레드카펫 TV 깔고 없습니까? 이동학 TV? 기다리겠습니다. 아, 저는 딱 크게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긴 있습니다. 아, 있긴 이동학 있습니까? TV 좀 와주세요. 그래 지금 네. 슈퍼챗 하세요? 받으면 안 돼요. 네, 저는 안 정치하셔야 되게 받아요. 슈퍼챗 네. 못 받아요. 나 그 19만 원 받았다가 1년 반을 수사받았잖아. 저는 아직 700 결국에는 무혐의 나왔는데 저는 아직 어떡해, 700명대라 아직 안 됩니다. 고의성이 네. 없고 네. 그 언론이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 네. 제가 슈퍼챗을 최고위원 때 제 방송 재개하면서 19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근데 너무 소액이잖아. 네. 난 그게 안 되는 줄도 몰랐어. 근데 누가 막 경찰에 신고하고 기사가 나가지고 슈퍼챗 기능을 닫았어요. 네. 근데 언론이 그 기사를 어떻게 내냐면
19만 원이라는 액수는 기자들한테 네. 설명에도 다 빼고 네. 정치자금법 위반 송치. 아. 이러니까 그 헤드라인만 보면 다 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거액의 받은 줄 돈을 알아. 받는 거 같죠. 네. 그래서 내가 와 그때 이게 억울해서 이래서 다 어떡해. 기레기 하는구나. 예. 근데 그래서 그거 억울해서. 무혐의 최종 판결 나오는데 1년 6개월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계속 뭐 주사받고 불려다니고 뭐 불려가진 않았는데 언론에 그것 때문에 회자되고. 한 번 갔죠. 한 번 갔는데 진짜로 그렇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고생하셨네요. 그 왜 옛날에 그 여의도 뭐 무슨 채널도 재건축 조합. 한 번 그걸로 떠들썩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멤버십 멤버십 잠깐 열었다 받은 저 것 받지도 때문에. 못해 않았는데. 근데 어. 그건 다 끝났고요.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여의도 너머 TV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없죠. 예 함께 해주시면은 이렇게 모시면서도 더 잘 모실 수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아멘. 해주시죠. 요 얘기 간단하게 하고 좀 맞춰볼까요? 장동혁 얘기를 해볼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를 취임하고 나서 개파색을 지금 서서히 탈피하고 있다가 다시 부산을 찾아서 손현보 목사 교회에서 아주 센 발언을 했는데 이게 손현보 목사라는 사람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9일에 부산 교육감 재선거 그리고 대선 당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도 주시하는 사안이에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잭 스미스 이야기하면서 미친 특검 운운한 네. 거는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오해가 풀렸다고 하지만 어떻게 정상회담 직전에 그런 트윗을 올리고 정상회담에서도 그걸 생중계 중에 말하겠습니까? 네. 특히 종교에 대한 탄압을 그 기독교 세계관이 뚜렷한 지금 미국 공화당이 주시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이 손현보 목사님이 정승윤 부산시 교육감 후보 네.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이게 구속될 사안인가? 음. 징역 2년이 나온 조국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2심에서까지 확정받고도 구속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검사나 판사나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현보 목사님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게 일종의 종교 탄압 아니냐라는 시각을 보수 단체와 보수적인 국민들과 기독교계가 가지고 있고 네. 이게 끝이 아니라 아주 존경받는 김장한 목사님이나 이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에 대해서도 특검이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 요구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네. 종교 탄압의 어떤 그걸로 봐야지 음. 손현보 목사님 개인의 정치 성향에 대한 어떤 걸로 이 줄여서 보면 안 된다라는 차원의 생각을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장동혁 대표 스탠스는 저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합리적이고 소위 말해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강약 조절이나 완급 조절을 저는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는 걸로 봐요. 근데 입장이 조금 좋게 말하면 유연한 거고 조금은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치적으로 말하자면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듣곤 하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냥 극우적 색채를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언론에서 그냥 계속 해석해서 뭔가 유연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지 저는 달라진 게 없다. 구속된 손현보 목사 교회 간 건 지금 최근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종교가 정치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목사들이 정치적 발언들 그냥 막 이 신도들 앞에서 하고 막 되게 그 속물같이 막 이 네. 현물이 중요하다, 현금 바쳐라, 막 이런 얘기들도 제가 몇몇 교회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기총 뭐 이런 목사들 있는 교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그냥 다 해버리더라고. 정치적인 얘기도 막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정치가 이 종교가 정치화된 게 굉장히 뿌리 깊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네. 윤석열은 통일교. 윤상현은 전광훈, 김재원 최고위원도 전광훈, 뭐 이런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머리 조아리고 뭔가 특혜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거기서 뇌물 받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구속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지금 이게 종교 탄압이다. 본인 판사 출신이고 지금 민주당이 무슨 사법부 공격하는 걸로 뭘 하고 있으면서 야당 대표가 거기 가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판사 출신이면서도 본인도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이거 되게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본인들의 어떤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장애투쟁 준비하는 거 아닐까? 이런 빌드업이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민주당을 향해서 발부한 영장을 존중하라는 그 기준은 네. 국민의힘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손현보 목사도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인이 된 분이시고 뭐 이분의 어떤 평소 성정 내지는
어떤 인적 어떤 뭐 품성 이런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범죄 혐의의 소명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건 아니에요.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마치 뭔가 반박한다거나 또 부정한다라는 것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아 보이고 거기 또 세계로 교회까지 가가지고 뭔가 그런 메시지를 주는 듯한 인상 이거는 지금 야당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우리가 한참 얘기했었던 것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네. 교회까지 가가지고 마치 뭔가 종교 탄압이라는 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왜 왔다 갔다 할까 이분이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민 문화일보 논설실장 통화에서는 또 한동훈 대표까지 전부 다 품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거는 정정했어요. 정정했어요? 허민 그 교수, 다음 날인가 허민 연합뉴스에서도 만나서. 뭐 다 배척하겠다 안 된다 나를 악마화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본인의 어떤 신념이 유불리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강성한 지지층에 어떤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일관된 기조로 가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 좀 필요한 자세나 태도겠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사법부가 완전 무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의하고 따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세계로 교회 가가지고 종교 탄압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영장 발부한 판사의 개인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 사람의 신상 털기 사생활 가지고 잡혀 찍거나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동의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민주주의에서 저는 허용되는 권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민주당의 판사 잡혀찍기랑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장동혁 대표는 저는 완급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한 약속이나 기조는 다 지킬 거다. 한동훈과 함께 안 한다. 다원 네. 게시판 당무감사는 한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네. 그 지지해준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부터 막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당을 안정화시키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부 분열이나 갈등이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예. 친한계도 지금 잠잠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떠들썩한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가 있었는데 50표 차이. 배현진 의원이 이 정말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배현진 의원의 선거 캠페인에서도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한자도 안 나오거든요. 오세훈 시장과 함께 하겠다고 나오고 네. 그러니까 친한계들도 지금 한동훈 묻으면 우리 끝나는구나 생각해서 다 납작 엎드려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당내의 어떤 교통 정리가 끝나고 차근차근 하겠다는 일종의 완급 조절이지 예. 이거를 오락가락으로 보는 건 아니다. 그럼 이게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최근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0%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현 시장 박형준 시장인데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위기의식이 있는 가운데 이게 장동익 대표가 해수부 이전 반대했다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게 PK 민심을 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 뭐 탄핵을 옹호했던 이 목사의 입장을 이렇게 또 근데 대변하듯이 그거가 하는 왜 거. 모순이죠? 종교 탄압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랑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장동혁 윤석열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그 탄핵 이딱뒤 그림자가 너무 이제 이런 크다는 거예요. 거지. 장동혁 대표는 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려면 당연히 중간층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부에서 집결되어 있는 집토끼들이 만약에 실망해서 그냥 투표장에 안 나와 버리면 본인은 이러나 저러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당 대표로서 적절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적어도 영남은 다 지켜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하고 강원도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다음 이 지방선거에서 몇 개 지역을 뺏겨, 그리고 부울경에서도 뺏겨. 막 이렇게 되면 아마 본인 스스로 정치 커리어에서도 굉장히 큰 이 오작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정치 행보 삼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지금 서울시당 배현진 위원장이 된 것처럼 저는 한동훈계에서도 일정 부분 계속 본인 스스로는 한동훈계가 나를 흔들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과 함께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오락가락 할 수밖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동안 제자리 잡기 쉽지 않는다. 근데 이제 내부의 적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배현진 의원이 한동훈을 내세워서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네. 진짜 한동훈의 그 털끝 하나도 어필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번 선거에서는. 전부 다 오세훈 시장과 찍은 사진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 개인기 이런 걸로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소위 최고위원회에서도 우재준, 양양자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 가서는 가끔씩 헛소리를 해도 그 최고위 내부에서는 조용하잖아요. 그 장동혁 대표 기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네. 어제 9명의 대변인단 인선이 있었는데 친한계는 그냥 다 학살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에 있던 학살이라는 사람들은 표현하네요. 예, 좀 통합 차원에서 인선이 됐는데 조영수 대변인이나 손범규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네. 근데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저는 그래도 그 중에 우리 여의도 너머에도 나오는 정광재 전 대변인이나 호준석 전 대변인은 친한계 중에서도 양반이거든요. 네. 호준석 전 대변인을 친한계라고 분류할 수는 없고 아무튼 좀 그런 사람들은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한 명 남길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짤 없었어요. 국물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를 오락가락으로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고 네. 근데 저는 속도 조절로 보는 거죠. 완급 조절로. 아까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장동혁 스타일이 원래 그런데 오락가락으로 억가를 한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 오락가락 한 적 없다니까. 도솔님.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뭐 보기 말씀하셨어요. 나름인 거고 최종 평가는 지방선거에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아까 그 박형준 시장 전재수 그 여론조사는 예. 1대1 경쟁력 조사가 아니라 후보는 많았어요. 네, 여당 네. 야당 전체 깔아놨을 때 여당 중에서는 아무래도 전재수 장관이 좀 독주하는 그림이고 네. 이 야당 후보군에서는 박형준 시장도 있고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좀 나오고 예. 득표가 뭐 이렇게 좀 분산이 돼서 그렇다. 그걸 합친 거는 제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따로 거기서도 합쳐서는 안 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1대1 구도로 가면 그래도 부산은 박형준 시장이 지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1시간이 넘어갔는데 요거 하나만 더 얘기 좀 해주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료 투샷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 난감하시나? 아니 뭐 난감할 건 입장이 없죠. 좀 그래요? 이제 어쨌든 어때? 비공개로 만났어야 됐다고 좀 보고 네. 개인적인 뭐 인간적 연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네. 어쨌든 총리를 한 3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만나는 걸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거를 사진으로 저렇게 이낙연 총리가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의도가 뭘까? 왜 저렇게 했을까? 뭔가 계속 또 분란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아주 뭐 하여튼 기분이 좀 찝찝했습니다. 네. 근데 저게 몰카가 아니잖아요. 저도 비공개로 정치인들 많이 만납니다. 제가 네. 누구 만났다 하면은 막 또 섣부른 추측이나 화제가 될 수 있어서 말 안 하고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선 사진 안 찍거든요. 굳이. 근데 저거 몰카 찍은 게 아니라 대놓고 옆에 카메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허용했다는 거는 정치권에서는 올려도 된다, 공개해도 된다는 의미로 보통은 해석이 되죠. 근데 근데 사진 찍을 때 불편하면 이런 네. 말해요. 야, 근데 이거 올리지는 말자.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서글픈 게 아니 뭐 밥 한 끼 먹고 만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욕 먹고 정치적으로 화제가 돼야 되나? 아니 심지어 뭐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랑도 밥 먹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막 너무 의미 부여하고 막 이때다 싶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도 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 덕에 시원하게 말아먹었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힐난하고 하는 거는 너무 정치적 도의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했었던 사람이 추석 인사 간 건 아니에요. 명절 인사 간 거랍니다. 그런 격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자당에서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 주요하게 비판을 하거나 공격을 해야지 그 인사를 받아준 문재인 대통령까지 뭔가 비판의 대상일 거냐? 전 그건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아니, 추석 인사 오겠다는데 오지 마. 너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 지원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계엄 세력 지지했잖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너무 박하다. 정치권이 사진을 박해진다. 올리는 거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돌리기는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이 장해찬 전 최고님 말로는 그냥 공개적으로 찍은 거니까 뭐 쓰는 거는 자유 그렇죠.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게 진짜 싫으면은 사진 찍은 거 올리지 맙시다라고 하죠 보통. 예, 그래서 요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좀 당혹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진 쓰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말씀 없이 그냥 묵묵부답이셨다가 그냥 이낙연 총리가 써도 되겠지 하고 아마 공개를 했겠죠. 그건 그냥 뭐 비공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걸 가지고 뭐 왜 공개했냐 마는 거냐 이렇게 시비 거는 거 좀 유치해. 그 밥도 먹을 수 있지. 아니 그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낙연이든 뭐 김문수 후보랑도 밥 먹을 수 있는 거고. 아니 네. 뭐
아니, 밥 먹는 것까지 가지고 너무 막 과하게 정치적 의미 부여하고 막 서로 뭐라 하고 하는 게 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랑은 오히려 난 먹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오히려 상대방이기 때문에.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먹으면 안 돼요? 경우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저희가 사실 용서하기가 힘들죠.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베베 꼬여가지고 혼자의 길로 갔고 그 혼자의 길로 간 게 내란 세력을 이 어떻게 보면 계엄을 저질러가지고 엄청난 탄핵이 일어났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과오가 있는 그 정당의 후보를 지지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긴 가도 넘어간 하죠. 거지. 이거는 민주주의자 맞아요? 이분? 아. 네. 그런 근본적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배신자다? 대해서 악감정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갔다. 되게 화사하게 서로 웃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지. 그렇게 했을까 네. 싶기도 하고. 저거 요- 포착은 잘한 것 같아요. 사진 예, 순간 사진이 포착. 이 네 사람이 너무 화기애애한 거예요. 뭐 한 장만 안 무슨 찍었겠지. 그러니까 한 100장 저 누군가 찍어서 그 중에 비서관이나 하나? 비서가 찍었을 텐데 예. 뭐 엄청 찍다가 제일 잘 나온 거 올린 거겠죠. 그래요. 이 장면이 되게 인상 깊어서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요 한 개씩 좀 더 드십시오. 예. 좀 이거 한 먹어도 개씩. 되나요? 저는 예. 다 먹었습니다. 열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진짜 네. 다 먹은 거 맞아요? 먹었습니다. 방송하면서 두 개를 다 까먹었다고? 원래 하루에 1, 2회 한두 개 정도 먹으라고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예. 진짜 예. 짠하다. 짜야죠. 나오는 거 다 먹는구나 정말. 방송 중 어. 다 깐다. 잠깐만. 방송 중 까드릴게요. 좀 더 많이 드시고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또 오늘 김소형 원장의 한방 명가 침향 환도 여러분께 소개하고 그런 맛있습니다. 시간 가져봤습니다. 되게 잘 드신다. 뭐 포도든 건강이 뭐 환이든 거의 식사. 되게 좋은 느낌이 확확 들어요. 그리고 예. 지금 내가 막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눈빛도 허리 아픈 그렇고. 것도 좀 나아졌어요. 허리가 짱 났네. 걸어 다니질 못했는데. 그 정도면 과장 광고라서 약간 제재 받을 수 있을 여기 것 법원 영장 나옵니까? 그거는 좀 약간 원래 허리가 싹 났네. 한약 먹는다고 안 먹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 정도는 구속이야. 좀 과장 광고. 아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예, 한쪽에서는 과장 광고라고 하고 아무튼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요 환을 먹으니까 정신이 좀 맑아지고 오늘 다음 주 제가 화요일 잠을 못 것도 잤거든요.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엔 근데- 직접 구워 먹는 거 주시면 좋겠다. 삼겹살 이런 거. 샤인머스켓 진짜 맛있더라. 이렇게 장난 아니니까. 아 그래요? 그게 그거 진짜 괜찮았어? 맛있어. 지금도 떠 있을 거. 난 시켜 먹었어요. 진짜 집에서. 맛있어요. 언양불고기는요? 그래서 이웃들과 먹었습니다. 언양불고기 부선 따로 맛있- 있어. 부산. 전 따로 있어. 진짜 과장 광고나 저는 없는 말은 안 하거든요. 네. 맛있어요. 근데 뭐 그건 안 먹어봤잖아, 솔직히. 그냥 집에 들고 갔어. 그렇죠. 근데 내가 요리를 좀 잘 못했나 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이게 샤인머스켓 진짜 강추 진짜 여러분. 진짜. 아 샤인머스켓? 그래서 샤인머스켓이 드셔보셔야 돼요, 정말. 그냥 요 지나가다가 슈퍼에 파는 거 아니요, 달라, 하고 달라. 완전히 알도 다르고 안에 씨알이 굵은데 당도가 당도가 높고 당도가 저도 요새 다이어트 하느라 그런 단 과일 많이 안 먹거든요. 네. 그럼 반송이를 다 뜯어 먹었어 정말 그 와중에. 한 송이 먹으면 나는 어떻게 돼? 방송 중에 한 송이 먹으면 나는 심향환 진짜 요것도. 맛있다. 예. 피디님 이거 방송을 안 마치시려고 그러는데 계속 해도 돼요 그냥? 방송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계속 욕심 되면 있어. 좋죠. 다음 주 화요일도 와 주실 거죠? 네. 화요일은 꼭 와 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유럽도 가실 계획은 최근에 없으시죠? 계획은 늘 있는데 당분간은 없습니다. 예, 당분간. 명절 때는 안 하죠? 명절 때 쉽니다. 네, 네. 예,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오전 10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